거짓말쟁이가 받는 가장 큰 형벌은 그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용을 잃는다는 사실이 아니다. 그 자신이 아무도 믿지 못하는 슬픔에 빠지는 것이다. 아랫사람이 훌륭한 충고를 하면 그것은 윗사람의 자랑거리가 된다. 그 대신 윗사람이 실수를 하게 되면 그것은 곧 아랫사람의 실수에서 오는 것이다. 무슨 일이든지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잘 되지 않는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분명히 필요한 일이란 의식이 없이는 자진해서 일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당장 필요치 않은 일이라도 먼 장래를 위해서 유익한 일도 있는 것이다. 또 극히 사소한 일이라도 그것이 나중에 큰 일과 맥이 통하고 연결되는 수도 있다. 한 개 한 개 벽돌을 쌓아서 거대한 건물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장 그 일이 조그마한 것이라고 소홀히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숨어서 내 욕을 하는 자는 나를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눈앞에서 나를 칭찬하는 자는 나를 경멸하는 사람이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입에서 물론 나온 것이지만 일단 입 밖으로 나오면 그 말이 이번에는 사람을 지배하고 사람을 끌고 가게 된다. 평소에 온화하던 사람도 과격한 말을 자주 쓰게 되면 자연 그 사상의 온건성을 잃고 한쪽으로 치우치고 만다. 사상이 언어로서 나타나는 동시에 말이 또한 사상을 끌고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스스로 결박당하고 만다. 남의 말에 속는 것보다 자신의 말에 속는 수가 더 많은 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 남이 나를 칭찬하면 기쁘고 나를 험담하면 불쾌한 것은 보통이다. 하지만 진정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이 아니거든 남의 칭찬을 기뻐해서는 안 된다. 또 나의 험담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이 사실이건 아니건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남이 나를 비난했다고 화를 내서는 안 된다. 대부분 비난을 위한 비난으로 보이는 경우라도 그 비난 속에서는 반드시 그만한 근거가 있는 법이기 때문이다. 비난의 입을 막으려고 하지 말고 내 행실을 돌아보고 고쳐라. 우리는 자기 자신을 감추려고 하지만 남들은 다 나의 인품이 어떤가를 알고 있으며 거울에 비치듯 이쪽의 결점을 다 알고 있다. 남이 다 아는데 나 혼자 감추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유혹에 넘어간 사람을 멸시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을 오히려 위로해 주도록 힘써라. 당신 자신이 남에게 위로받고자 할 때가 있었던 때를 늘 생각하라. 사람은 흥분하면 자기를 속이게 된다. 평소에 사리가 밝고 온화하던 사람도 일단 흥분한 감정에 사로잡히면 도리를 저버리고 사나운 행동으로 빗나가고 만다. 조금 전까지 다정하던 친구에게 생전 안 볼 듯이 무서운 욕설을 퍼붓는 것은 흥분의 소치다. 자기의 마음을 올바르게 표현하려면 냉정하게 자신을 억제할 줄 알아야 한다. 셰익스피어는 처음부터 위대한 극작가가 되기를 원한 사람이 아니었다. 또 그가 작품 하나하나에 뼈를 깎는 마음으로 공을 들인 것도 아니다. 그의 대부분의 작품은 빵과 버터 혹은 그 밖의 생활비를 벌기 위한 것이었다. 물론 처음부터 일을 계획하고 노력한 끝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도 있지만 사람의 일이란 늘 생활과 먼저 연결되어 있는 법이다. 처음부터 너무 먼 곳을 바라보고 무리한 걸음으로 자기 자신을 개조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사람은 자기 능력에 충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처음부터 위대한 것을 바라기 때문에 정신적인 부담을 느끼고 그 결과 자기 혐오에 빠지게 된다. 먼저 생활에 충실하여라. 그러면 그 속에서 저절로 자신의 숨어있던 힘을 우리는 발견해낼 수 있을 것이다.
남을 의심하지 말아라. 남도 나를 의심하리라. 남에게 속는 것은 수치가 아니다. 하지만 남을 속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들은 이야기라고 해서 다 할 것이 아니고 눈으로 본 일이라고 해서 본 것을 말할 것도 아니다. 사람은 그 자신의 귀와 눈과 입으로 해서 자기 자신을 거치게 만들고 나아가서는 궁지에 빠지고 만다. 현명한 사람은 남의 욕설이나 비평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처세하는 데 있어 반드시 공을 구하지 말아라. 별 허물이 없으면 즉 그것이 공이다. 삶과 더불어 세상을 살아가는데 덕을 느끼도록 하지 말아라. 별 원망이 없으면 그것이 곧 덕이다. 우리는 어떤 의견이나 판단을 상대방에게 반대할 때 화를 낸다. 그러나 근원을 잘 살펴보면 우리의 의견이나 판단이 정당하다는 확신은 없는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둘과 둘이 합하면 다섯이라고 했다면 당신은 화를 낼 것인가 아니면 웃어버릴 것인가? 화를 낸다는 것은 먼저 당신 자신의 판단이 불확실한 데서 나온 감정임을 알아야 한다. 사람이 허세를 부리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내용이 충실치 못하다는 증거다. 자기에 대해서 자신이 만만하면 꾸밀 필요가 없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허영은 그 밑에 자부심이 섞일 때가 있다. 장차 그만큼 훌륭히 되겠다는 의지가 있는 한 그 사람의 허세를 부를 만큼 노력하게 될 것이다. 노력에 따르는 허영심은 없는 것보다 낫다고 할 수 있다. 가장 무의미한 것은 노력이 따르지 않는 허영심이다. 전깃불이 나간 어두운 밤에 초가 있으면서도 그 초를 아끼기 위해 불을 안 켜고 있다면 어떠할까? 불과 한두 마디의 상냥한 말이면 남의 마음을 밝게 해주고 유쾌하게 할 수 있는데도 그 한두 마디를 아끼어 어두운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것은 초를 아껴 어둠 속에 앉아있는 사람과 다를 게 없다. 여름밤 불 속에 뛰어드는 날벌레를 어리석다 하지만 처세에 있어서 남보다 잘난 척하고 덤벙거리며 앞서는 것은 불 속에 뛰어드는 벌레의 운명을 밟기 쉽다. 지혜로운 사람은 뜻을 높이 진이 돼 행동은 한 걸음 물러서는 법이다. 지혜를 짜내려고 애쓰기보다는 먼저 생각하여라. 사람이 지혜가 부족해서 실패하는 경우는 적다. 사람에게 늘 부족한 것은 바로 성실이다. 성실하면 지혜도 생긴다. 하지만 성실치 못하면 있던 지혜도 도망가 버리고 만다. 처음에 말 한마디가 들어맞지 않으면 나중에 천마디도 소용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중심이 되는 한마디를 삼가해서 정말 잘해야 한다. 중심을 때리지 못하는 말이거든 차라리 입 밖에 내지 않으니만 못하다. 말 한마디는 날카로운 칼끝이 되기도 하고 또 솜같이 따스하고 부드러운 것이 되기도 한다. 어느 것을 쓸 것인가는 우리의 마음에 달린 일이다. 사람의 말이란 사자와 같이 대담하고 토끼와 같은 부드러운 맛이 있어야 한다. 또 뱀과 같이 인상 깊고 화살같이 날카로우며 중심에서 울리는 종소리같이 반듯해야 한다. 앵무새가 아무리 말을 잘한다 해도 역시 앵무새요. 원숭이가 아무리 흉내를 잘 낸다 하더라도 역시 동물에 지나지 않다. 사람도 비록 훌륭한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갖추어야 할 예를 갖추지 못했다면 앵무새나 원숭이와 그 무엇이 다르랴. 사람의 말이란 나뭇잎과 같다. 나뭇잎이 무성할 때에는 오히려 과실은 적은 법이다. 우리는 침묵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침묵 그 이상의 말을 하여야 한다.
사람은 습관의 노예가 되기 쉽다. 어제 하던 대로, 어제 생각한 대로 오늘의 일을 처리하고 싶어 한다. 새로 생각하고 새로운 방법을 발견하자니 귀찮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의 머리도 마당이나 부엌과 같이 쓰레기와 먼지가 끼기 쉬운 것이니 나날이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얼굴은 매일 씻으면서 머릿속 청소는 게을리하는 사람들이 많다. 남을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말아라. 그것은 우리 자신을 멸망시키며 피로하게 하고 안색을 흉하게 하며 나아가서는 심장병의 원인이 되어 생명까지도 단축시키는 원인이 된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는 없을지라도 자신만은 사랑하자. 원수에 대한 감정 때문에 자신의 행복과 건강과 아름다운 외모를 짓밟히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다 각기 남이 나를 좋아하기를 바란다. 자신의 뛰어난 지식을 자랑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태도는 결코 남의 호감을 얻지 못한다. 남이 나를 좋아하도록 하는 비결은 상대방의 기분을 유쾌하게 해주는 점에 있는 것이다. 남을 싫어하고 재미없게만 생각하는 사람은 남에게 싫음을 받고 재미없다고 대우받는 사람보다 오히려 더 불행하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기쁨이나 즐거움은 다른 사람과 화합함으로써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재물이 많고 유식하고 잘생기고 지혜롭다 하더라도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살아보면 알 일이다. 남의 좋은 점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남을 칭찬할 줄도 알아야 한다. 그것은 남을 자기와 동등한 인격으로 생각한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다. 남의 기분이 어떠한가, 또 남의 생각이 어떠한 것인가, 이것을 관찰하고 선처할 수 있다면 더욱 좋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지금 어떠한 생각이 깃들고 그 마음이 어떠한 운동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살피고 늦출 것은 늦추며 여밀 것은 여미고 올바른 것을 취하며 빗나간 것은 바로잡는 점에 있다. 행동은 생각에서 나오고 생각은 그 마음의 위치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니 늘 마음의 위치가 제자리에 옳게 자리 잡고 있는가, 이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어떠한 행동도 갑작스럽게 나오는 일은 없다. 생각과 마음을 거쳐서 나온다.